나갈 수 있는 데까지 나갈 텐데 아마 함수의 극한까지 나가고 다음 시간에 함수의 연속까지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자, 극한이라는 개념인데 극한은 우리가 사실은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이제 무한대라는 개념. 무한히 가까이 간다. 이제 여러분 많이 배웠죠. x가 이제 무한대로 간다. x가 어떤 값으로 간다. 라고 하는 영역은 사실 우리가 상상을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무한대라고 하는 값은 어마어마하게 큰 값이다 라고 하는데 그 큰 값이 어느 정도 큰 거냐면 상상하기 힘들 만큼 큰 값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상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규칙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존재할 때 우리가 x를 어떤 값으로 계속 가까이 가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리미트 x를 a로 가까이 갈 때 fx는 이때까지는 별거 없이 fa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함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뭐 이렇게 무한대로 갈 때 이제 fx를 해보는 거죠. 실제로 이런 값들은 계산을 해보기 시작해서 감을 잡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뭐 x분의 1 이런 거죠. 지금 0으로 보낸다. 0으로 보낸다는 것은 사실 0하고 되게 가깝다라는 뜻이에요. 뭐 얼마나 가깝냐 근데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 가까워. 근데 0은 아니에요. 뭐 이런 조건이잖아, 그치? 그래서 한없이 가까워지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지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x가 만약에 0.1 아직 가깝진 않지만 0.1이면 어떻게 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0.1분의 1이니까 10이 될 거고 0.01이면 어떻게 돼? 0.01분의 1이니까 이게 이제 100분의 1이라서 100분의 1분의 1은 100이 되겠네요. 그렇죠? 뭐 0.0001분의 이렇게 되면 1000이 되고 이렇게 해서 감을 잡아가는 거지. 그럼 0에 가까워질수록 이 값은 계속 점점 커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한없이 커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쵸?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극한 값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A로 가까이 가는데 얘는 점점점 커지니까 어디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10이 되면 100이 되면 0.01이 될 거고 1000이 되면 0.001이 될 거고 그렇죠? 만이 되면 0.0001이 될 거고 이렇게 점점 좀 값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추측할 수 있죠, 그죠? 눈에 좀 보이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말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0으로 가까이 가면 얘가 누구로 가고 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점점 커진다라고 보기. 그 외의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점점 커져라고. 근데 얘는 점점 x를 키웠더니 점점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아? 0으로 가고 있는 것 같죠. 0으로 가고 있는 것 같죠. 만약에 근데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렇죠. 점점 키운다는 건 양수인데 여기가 양수면 이 값은 음수는 될 수 없을 거야. 음수는 될 수 없으니까 작아지곤 있지만 어떤 한계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값이 한 0 정도로 보면 되겠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디 0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엄밀하게 증명을 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갔을 때 이렇게 어떤 하나의 값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얘처럼 0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0이 아니라 뭐 1일 수도 있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함수를 플러스 1 이렇게 만들면 얘는 1로 가고 있겠죠. 왜냐면 얘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1로 가까워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값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면 이럴 때 우리는 수렴이라 그래요. 수렴이라 그러고 그거를 이 L값을 극한값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조건도 이야기해야 돼요.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죠.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다른 수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그 다음에 수학적인 다른 이야기들을 더 할 수가 있어요. 얘는 뭐 A로 가고 얘는 B로 간다면 얘랑 더해볼 수도 있고 곱해볼 수도 있고 이런 연산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처럼 말할 수 없으면 더 이상 뭐 수학적으로 뭘 따질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예를 들어서 a로 갈 때 fx가 하나의 값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면, 즉 수렴하지 않는다면, 수렴 안 해 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발산이라 그러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수렴하지 않는 케이스들을 일일이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죠? 수렴하지 않는 케이스들은 예를 들어서 무한대로 간 거다. 이렇게 있죠. 여기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다른 값으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값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배운 것처럼 뭐 사인 x 같은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예시로 예를 들어서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 사인 x 값을 구해봐. 이렇게 됐어. 그럼 얘는 계속 1이 됐다가 0이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 1이 됐다가 1이 됐다가 0이 됐다가 마이너스 1이 됐다가 0이 됐다가, 물론 이 사이에 값들이 다 존재하지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안에서 값이 계속 왔다 갔다만 하고 있어. 이거는 하나의 값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발산이에요. 수렴하지 않아. 하나의 값으로 말할 수 없어. 우리가 수학적으로 더 이상 연산을 정의할 수 없어 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발산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순간 이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수렴하면 극한이라는 상황, 우리가 어떤 무한대로 보내거나 어떤 A값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건 상상할 수 없죠. 상상할 수는 없지만 어떤 하나의 값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이제 수학적인 계산을 더 이상 끌어갈 수 있는 거죠. 왜? 수학적인 계산을 계속 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이런 극한에 대해서 성질을 정의해 본 거예요. 아, 이렇게 수렴한다면 그러면 이제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조금 더 본질적인 얘기 조금 이따가 좀 더 할게요. 자, 이렇게 수렴하면 이제 드디어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됐어요. 수렴하면. 그럼 이제 이런 수렴값을 찾아야 되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 그게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이 나올 거예요. 첫 번째 그냥 간단하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함수에서는 같은 x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그치? 같은 x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니까 fx라는 함수는 알파로 수렴하고 a로 갈 때 g란 x는 베타로 수렴한다고 합시다. 다음은 극한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극한 값을 알아서 얘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이제 수가 됐고, 수가 되면 첫 번째 연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연산? 여기에 실수배를 더하더라도 곱하더라도 실수배를 곱하더라도 이 실수배는 극한 값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걸 사람들이 생각해냈어요.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요것도 증명 없이 그냥 갑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알파가 될 테니까 알파, K 알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수학적으로 정의가 됐고 그 수학적으로 정의됐기 때문에 그 극한의 상황,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수배를 한 것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K배 하는 거와 같습니다. 다른 극한의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극한을 또 보냅시다. 그래서 만약에 두 개의 함수를 더하거나 빼면, 함수는 이렇게 더하거나 뺄 수 있거든요. 연산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미적분 배우기 시작하면
미적분 배우는 친구들한테는 선생님이 이제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렇죠? 다항함수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크게 뭐 등장하진 않는데 이제 초월함수에서는 이런 함수들을 생각하는 것들이 좀 중요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x하고 x제곱하고 x라는 함수도 더하거나 빼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본함수죠. 이것도 따로 이것도 본함수 이것도 본 적이 있는 거고 이것도 본 적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사실은 요거랑 요거를 뺀 함수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뺀 함수를 정의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더한 함수가 되겠죠. 이렇게 더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극한에서도 이 극한이 함수의 덧셈이나 뺄셈이 영향을 주지 않고 각각의 극한을 하고 함수끼리 연산을 하고 극한을 보내나 극한을 보내서 극값끼리 연산을 하나 그 결과가 변함이 없는 것으로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상관없다고 해도 됐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각각의 극한에 연산을 하면 그 극한을 먼저 함수끼리 연산해서 극한을 보내도 결과가 같이 나올 거니까 성질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은 이걸 갖고 그냥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알았습니까? 자, 만약에 곱셈이면 함수를 곱했는데도 이 반드시 조건이 있잖아. 먼저 수렴한다는 걸 알아야 돼. 먼저 수렴한다면 그러면 곱해도 그 결과를 따로따로 계산해도 됩니다. 따로따로 계산되어 있는 애들은 연산을 먼저 하고 해도 됩니다. 이런 얘기죠. 나누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나누는 경우는 신경을 쓰세요 라는 거예요. 나누는 경우는 주의해야 돼. 이렇게 나누는 경우는 각각 나누어서 계산해도 이렇게 나누어도 계산해도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언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은 분모가 0이 되면 문제가 생겨요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수를 볼 때 분모가 0이 되는 곳이 있다는 것은 계속 눈여겨봐야 돼요. 수학에서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여러분이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어요. 이건 뭐 중학생도 다 알고 있고 초등학생 조금만 지나가면 웬만하면 다 알고 있어요. 뭐죠? 분모에 0을 집어넣으면 안 되죠? 분모에 0을 집어넣으면 안 돼. 분모에 0이 들어가는 거는 수학에서 엄격하게 이렇게 막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알겠어요? 수학에서 엄격하게 분모에 0이 들어가면 안 돼요. 따라서 분모가 0인 경우는 당연히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왜 초등학생들은 분모가 0이 쓸 이유가 없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은 본 적은 없어. 배운 적이 없고 배우긴 하더라도 그다음부터 쓰질 않아요. 알겠죠? 근데 중학교부터는 분모에 0이 들어가는 것 같을 수도 있는 느낌의 식들이 있어요. 그래도 학교 내가 교과 과정에서 그걸 다 빼줘. 교과 과정에 싹 다 빼줘.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고등학생은 그 경우를 집어넣고 여러분이 판단하게 만들어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좀 다른 느낌이 다가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밑에 식이 뭐 이런 식이 있다고 쳐보자. 이런 식이 있다고 쳐보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다고? 1하고 2는 다 빼주고 계속 시작한다. 근데 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 1하고 2를 여러분이 빼셔야 돼요. 아, 1은 안 되는구나. 2는 안 되는구나. 이게.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건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꼭 부탁하는 거 몇 가지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로그를 보면
로그를 보면 진수 조건하고 밑에 조건, 존재 조건을 반드시 생각해야 돼. 쓸모가 있든 없든. 너무 쉬워서 너무 당연해서 생각이 안 나요. 어떤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보면 생각이 나야 돼요. 이걸 안 쓰면 틀려요. 예를 들어서 fx의 절대값이 있고 gx가 이렇게 있어. 뭘 생각해야 돼? 얘 0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럼 모두 생각해야 돼? 모두 생각해야죠. 여러분 이건 잘 알잖아. 여기까지 확장을 시켜야죠. 이런 식이 나왔어? 그럼 gx가 음수가 되면 답이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이거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나오면 이제 고난이도가 들어가죠. 왜냐면 여기에 함정이 숨겨져 있거든. gx가 0보다 크다? 0보다 작을 때 x값을 선택하면 틀리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런 x들을 선택한 사람만 답을 맞게 할 거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함정이 되면 물론 함정이죠. 함정이 되는데 잘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너무 쉬운 거 너무 당연한 것들은 잘 생각이 안 나요. 꼭 기억하세요. 분모의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조금 기본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어떤 수를 무한대로 보내요. 그러니까 x를 합시다. 리미트 x를 무한대로 갈 때 fx도 무한대로 간다고 합시다. 그렇죠? 또는 우리가 어떤 x를 0으로 한없이 가까워져. 그럼 이제 요런 경우에 요런 거를 한번 따져볼 수 있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는 어디로 가?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또는 2x는 어디로 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너무 이해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얘는 어디로 가? x가 0으로 가니까 너도 어디로 가? 0이 되겠죠. 얘는 극한값이에요. 정확한 의미는 뭐야? 0이 아니라 0은 아닌데 0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0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하는데 이건 가짜 0이라고 선생님이 불러요. 가짜 0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던 분모가 0. 이 0은 진짜 0이야. 진짜 0이야. 진짜 0은 분모에 들어갈 수 없는데 가짜 0은 분모에 들어갈 수 있어져요. 왜냐면 진짜 0이 아니거든. 0이랑 가깝지만 0은 아니거든. 알겠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한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자, 무한대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해보면 무한대는 너무 크고 해서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의 값으론 수는 수야. 이게 되게 웃기는 건데 수인데 무슨 수냐면 상징의 수예요. 자, 조금만 들어. 상징적인 수야. 상징적인. 그래서 연산에도 들어가는데 연산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무한대가 있고 어떤 무한대에다가 2배를 곱한 거 또는 무한대끼리 곱한 거 무한대 제곱이라고 합시다. 여기 쓰지도 않는데 누가 더 커? 몰라요.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세상의 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더 큰지 몰라요. 대소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대소관계를 몰라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 무한대도 그냥 무한대로 쓰는 거고 무한대 제곱도 그냥 무한대로 쓸 거예요. 누가 더 큰지는 몰라요. 근데 만약에 함수를 알아서 무한대로 보내고 있으면 우리는 크기를 대충 짐작은 할 수는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와 같아요. 이런 느낌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무한대를 다루거나 극한을 다루는데 굉장히 좋아요. 여기가 x가 무한대로 가고 있고 얘는 x 제곱이 무한대로 가고 있어. 그치? 그러면 얘도 무한대로 갈 거고 얘도 무한대로 갈 거야.
근데 굳이 따지면 얘랑 얘랑은 누가 더 커? 밑에가 커요. 그쵸? 밑에가 커 보여. 이걸 같이 쓰면, 따로 쓰면 누가 큰지 몰라.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선생님 그래도 얘는 x고 얘는 x제곱이니까 훨씬 더 크지 않아요? 그럼 무한대 영역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무한대 영역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지금 x제곱은 여기쯤에서 지금 따지고 있어요. 여기 무한대를 따지고 있고 x는 저기보다 더 많이 커서 여기 무한대를 따지고 있으면 얘가 더 클 수도 있어. 그쵸? 그러니까 따로 쓰면 누가 더 큰지 모르지만 같이 썼으면 그러면 이 x랑 이 x는 같은 x가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곳에서 비교하고 있다면 적어도 얘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따로 쓰면 몰라. 거기는 우리가 발을 들일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 고마워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무한대 누가 더 큰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죠? 0도 마찬가지야. 어떤 0으로 가는 애가 있고 0으로 가는 애가 있으면 어떤 0이 더 작은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이 무한대하고 0 가지고 연산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럼 해봅시다. 이 연산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보세요. 간단한 거지만 사실은 이 기본적인 것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그래야 이제 여러분이 그 다음 단계를 이해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봐. 무한대하고 더하면 얼마일까? 그렇죠. 이건 무한대라고 우리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건 무한대예요. 그렇죠. 무한대하고 곱하면 이것도 무한대죠. 자, 이건 조금 애매한 연산을 이쪽으로 넘겨봅시다.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이건 몰라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 얘가 누가 더 큰지도 모르기 때문에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 무한대가 큰 거고 0보다 작으면 이 무한대가 큰 거고 얘랑 0이라 그러면 얘랑 같은 거예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무한대의 그 대소관계를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산은 좀 힘든 연산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만약에 무한대를 무한대로 나눠봐. 얘가 1이라고 하면 같은 거지. 1보다 크다고 하면 이 무한대가 큰 거고 1보다 작다고 하면 얘가 더 큰 거예요. 근데 우린 무한대의 대소관계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알았어요? 자, 0 갖고 놀아볼까요? 0 더하기 0은 얼마예요? 이거 극한이야. 한없이 0으로 가고 있는 거야. 아주 작은 애랑 더해봐야 0이에요. 0. 아주 작은 0하고 아주 작은 0을 빼봐. 그럼 얼마야? 어려워. 아주 작은 애를 빼요. 이게 0이에요. 남는 게 없잖아. 어차피. 뭐 누가 더 큰 건 둘째 떠나서 워낙 작은 애들 둘이서 더하고 빼는 건데 뭐. 맞아요? 이거 연산이 명확한 연산이에요. 이렇게 명확한 연산들은 여러분이 답을 딱 내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요 연산을 알고 있어야 그래야 부정형이라는 게 의미가 돼요. 자,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미안해요. 0하고 0을 곱해봐. 0이죠? 0이에요. 근데 좀 문제가 되는 게 있어. 0하고 0을 나눌 때 이건 크기 비교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만약에 1이라면 위에 0이랑 밑에 0이랑 0의 작아진 0의 정도가 같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보다 크다는 건 이 0이 조금 더 크기가 아직 덜 작아지고 얘만 더 작게 작아지고 있다는 거야. 그지? 1보다 작다는 건 얘가 조금 더 빨리 1보다 크다는 거야. 더 빨리 0으로 가고 있는 거야. 이쪽이 1보다 작다는 건 얘가 더 빨리 가고 있는 거죠. 얘가 더 작은 거예요. 그쵸? 근데 0하고 대소관계를 어떻게 알아?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0은 진짜 0하고 진짜 0이 아니에요. 그죠? 0.00 해서 저기 무한히 가가지고 0 뭔가 숫자가 있는 그런 값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작은지 누가 더 큰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연산이 가능한데 얘는 연산이 안 되더라고요. 얘는 결과를 몰라. 이렇게 느낌이 좀 와요? 자, 무한대에다가 상수를 곱해라. 2를 곱하라. 물론
이게 음수라서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양수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상수라고 정해졌다는 건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수예요. 다룰 수 있는 수니까 다룰 수 있어서 사실은 얘의 부호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았어요? 알 수 있는 수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결과도 알 수 있어요. 얘가 양수라 그러면 그냥 무한대예요. 무한대에다가 상수를 더해봐. 아니 뭐 무한대에다가 너무너무 큰 값이랑 우리가 아는 영역의 값을 더해봐야 그럼 뭐 영역이 저쪽 영역에 가 있겠지. 얘도 무한대예요. 무한대에다가 아무리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를 빼도 얘는 상상할 수 없는 수가 훨씬 더 커요. 그렇죠? 심지어 만약에 무한대로 나누면 누가 더 커? 무한대가 더 크죠? 얼마나 더 커? 무지막지하게 크죠? 무지막지하게 크니까 얘 0이에요. 그래서 우린 무한대분의 1을 0이라고 정의를 해놓을 수 있어요. 명확하게 이렇게. 물론 이 0은 진짜 0은 아니죠.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0이죠. 그게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뭐 이게 지웠네? 했었잖아요. x를 점점점 키워보면 점점점 0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무한대를 상수로 나눠봐야 크기 비교하는 거니까 무한대가 엄청 커요. 이런 거 다 연산이 가능한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상수하고 0하고 한번 해볼까요? 상수하고 0하고 더해봐요. 상수죠. 또 영향을 끼치겠어? 거의 0인데? 그쵸? 상수에서 0을 빼봐야 영향은 있죠. 영향은 있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영향만 끼친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영향을 끼쳤다는 건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봐도 돼요. 이것도 C죠. 그쵸? 그런데 곱하면 거의 0에 가까운 거지. 얘가 1000이야. C가. 근데 0에 가까운 값은 0.00000에서 한 1000개 정도 나갔다고 쳐봅시다. 거기에 1000 곱해봐야 공 3개 올라오는 거야. 별 의미가 없죠? 얘 0이에요. 알겠어요? 뭐 C로 0을 이렇게 0을 C로 곱해봐, 이거 나눠봐요. 거의 뭐 아주 작은 애를 3으로 나눴어요. 3등분 해봤어. 그냥 정수로 해서 나눗셈의 의미를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눗셈으로 합시다. 3등분을 했다고 쳐봐. 그럼 그 값이 아예 거의 없었던 애를 3등분 해봐야 엄청 적죠? 그러니까 이게 0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0분의 C는 어떻게 될까? 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거를 엄청 작은 등분을 하는 거야. 몇 개나 나눠질까? 무한히 많이 나눠지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3이라는 수를 1000분의 1로 나누면 3000개가 나와요. 그렇죠. 1000분의 1로 하면 3000개가 나와요. 10,000분의 1로 하면 막 30,000분의 1개, 30,000개가 나와요. 그럼 거의 0에 가까운 값으로 나누면 어디로 가?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0분의 1은 무한대라고 우리가 약속을 딱 해놓고 가는 거예요. 이건 계산할 수 있는 값이에요. 지금 극한에 대해서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산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연산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연산들은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연산이에요. 그쵸? 또 뭐가 있을까요? 무한대에다가 여기 상수 곱했네요. 근데 여기서 이런 것도 있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무한대라도 진짜 0을 곱하면 0이에요. 진짜 0은 어떤 수라 하더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큰 수라 하더라도 0을 곱하면 항상 0이 된다는 0의 성질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만약에 무한대에다가 아주 작은 0에 가까운 값을 곱하면 걔는 얼마일까? 얘는 모르죠. 그렇죠? 얘 크기보다 얘가 엄청 작으면 0에 가까울 거고
얘의 크기보다 얘가 엄청 크면 무한대에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둘 다 만약에 비슷비슷하게 생겼으면 어떤 값이 될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처음에 극한을 배울 때 이런 연산을 안 해봐서 사실은 좀 안 해봤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처음 배울 때 이런 연산을 조금 눈여겨서 해보면 연산이 안 되는 극한의 연산이 4개가 나와요. 그게 바로 이놈이야. 얘는 결과를 알 수 없어. 그래서 그 결과를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이 형태를 부정형이라 그래요. 왜 우리가 부정형에서 배우느냐? 얘 4개만큼만은 결과를 알 수가 없거든. 그 외의 애들은 결과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극한을 하다가 이 결과를 알 수 있는 연산이 나왔다면 결과를 내야 돼요. 더 이상 뭐 연산 안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 알겠어요? 그냥 여기는 반드시 계산해서 연산을 해내야 되는 영역이에요. 알았어요? 조금 연습해 놓으세요. 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여러분이 해서 값이 얼마지?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외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꼴 중에 하나긴 해요. 0분의 1 꼴은 얼마라고? 이게 자꾸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게 무한대라고 이렇게 좀 외워놓는 건 좋아요. 그럼 이거랑 이게 마치 수라 그랬으니까 역수를 서로 이항시키면 무한대분의 1은 0이죠. 그래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놓고 그 외에 나머지 애들도 대충 연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여기서 빼먹은 연산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쵸? 뭐 그래도 여기 나오는 연산들은 다 할 수 있는 연산들이에요. 자, 아까 선생님 맨 처음에 극한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의 수를 다루기 위해서 다루는 것인데, 그걸 다루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 수렴하는 경우라면 그러면 연산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알았어요? 수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 다음 연산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수렴해서 극한값을 말할 수 있다면 연산은 이렇게 적용이 될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이 조건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극한값이 있다면 당연히 그러면 이제부터 이 성질은 쓸 수 있어요.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성질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쓰던 연산이니까. 그러면 이런 연산을 하고 싶다면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쓰세요 라는 뜻이라고요. 그럼 이 조건이 없다면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연산을 적용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안 됐다라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잘 적절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오케이. 그렇게 돼서 이제 극한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부정형에 대해서 풀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극한값을 아느냐? 모른다고 그냥 이제 빼 라고 하면 그건 또 수학에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문제가 생겼어? 그럼 해결해야지 라고 하는 게 이제 수학에서 하고 싶은 일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요건 일단 조금 넘기고 그럼 극한에 대해서 조금 더 정의를 해봅시다. 여기 지울게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수렴한다는 이야기가 뭔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걸 조금 더 잘 정의하기 위해서 수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어떤 fx가 알파로 되면 l이 되면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오케이.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아무런 뭐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좀 문제가 돼요.
이런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함수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나와요. 얘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큰 문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한대로 보냈을 때 수렴하는 경우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어떤 A 값으로 가고 있는데 3이 됐어. 그랬으면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좀 약속해야 될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A로 보내는 극한은 이쪽에서 있던 X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도 있고 이쪽에 있던 X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도 있는 방향이 몇 가지를 가져? 두 가지 방향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약속을 해놔야 될 필요가 생겨요. 그래야지 학생들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거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거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따라서 이제 x가 a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는 a보다 이 x가 큰 값이고 여기서 만약에 이쪽으로 오면 a보다 작을 테니까 우리는 이럴 때 x가 a보다 크다라 그래서 a의 플러스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냥 이건 약속의 기호예요. 의미를 하자면 x가 a의 큰 범위에서 오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즉 3으로 예를 들어서 5로 가고 있으면 5.1, 5.01, 5.001, 5.0001 이렇게 5보다 큰 값에서 5를 보내겠다라는 기호를 이제 이렇게 쓸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이쪽은 A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극한이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이쪽은 X가 A보다 작으니까 A의 마이너스라고 하고 그러면 하나 약속했으니까 그대로 따라가면 되죠. 얘는 왼쪽에 있으니까 좌극한이라고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만약에 이런 케이스라면 함수가 이런 케이스라면 A로 올 때 얘는 오른쪽에서 X가 올 테니까 A의 우극한 이렇게 쓰고 fx라고 쓰고 이렇게 했더니 x를 a보다 여기가 a보다 조금 큰 x를 잡아서 그때 함수값을 읽어드리는 거죠.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커지는구나. 그럼 지금 선생님이 그린 그래프로는 여기 있던 점이 점점점 이 값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알파라고 하면 이거 좀 잘 들어줘요. 너희 반에 선생님 수업을 안 했던 것 같으니까 알파로 가면 이렇게 알파로 가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엄밀하게 봐봐. 잘 봐야 돼. 알파로 가고 있는데 알파보다 선생님 그래프상에서는 이렇게 그리자. 이렇게 그립시다.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그럼 뭐하는 거야? 이렇게 합시다. 함수값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여기 좀 큰 값이 여기였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읽어드리는 값이라는 건 지금 x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y값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의 y값, 요거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요 값에서 여기가 알파면 알파로 점점 이렇게 가고 있죠. 맞아요? 잘 들어야 돼. 봐. x를 a로 보내면 그 값도 어떤 알파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알파의 얘 같은 경우에는 알파의 오른쪽에서 알파보다 큰 데서 가고 있잖아. 그지? 알파보다 큰 데서 알파로 가고 있어. 이걸 선생님은 뭐라 그러냐면 이걸 상태라 그래요. 상태. 상태라고 하는 건 변한다 라는 뜻이에요. 얘가 지금 변하고 있을 때 얘도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떤 함수를 그렸어. 여기가 2고 그래서 여기는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조금 다르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고 여기가 2고
이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x를 여기서 x를 1로 이렇게 가보면 우극한이죠. 1보다 큰 쪽이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값은 이 값이 2가 될 텐데 2보다 좀 큰 값이 나오죠. 그죠? 2보다 좀 큰 값에서 2로 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가까워지면 여기에 있을 거고 처음에 여기였는데 조금 더 가까워지면 여기에 있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값이 여기였다가 여기였다 하면서 이 값으로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로 가고 있는 상태가 돼요. 예로 가면 2보다 더 큰 값에서 2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상태가 되면 얘도 상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상태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하면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극한값은 뭘 따져? 그냥 결과를 따지면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2로 가고 있긴 하지만 결국 어디에 도달할 거야? 마치 2에 도달할 것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 상태로 안 쓰고 그냥 결과로 쓰는 거예요. 아셨어요? 오케이. 만약에 이 함수에서 선생님이 일부러 A의 좌극한에서 A로 가봅시다. 그럼 요 값은 베타인데 여기로 보자. 여기가 1이라 그랬으니까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1의 좌극한에서 가는 거야. 이 함수를 그럼 보자. 1보다 작은 값이라 그랬으니까 1보다 작은 값이니까 여기 어디 x가 있는 거죠. 그죠? 좀 큼지막하게 보자. 원래 실제로는 여기서 아주 작게 봐야 되는 거지만 좀 큼지막하게 봐요. 그럼 요거 1보다 작을 때 x값은 얘죠. 그럼 이 값이었는데 조금 더 x를 가까이 갔더니 요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도 요 값이었다가 요 값이었다가 요 값이었다가 이렇게 가까이 오면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얘도 이렇게 점점 가까이 가죠. 그죠? 그럼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어? 1로 가까이 가고 있죠. 근데 선생님이 그린 그래프상으로는 1보다 큰 값에서 오고 있어, 작은 값에서 오고 있어? 큰 값에서 오고 있죠.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얘도 상태로 볼 수 있는 거죠. 상태예요, 사실은. 그런데 극한값은 상태를 표시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표시하면 돼요? 1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베타 이렇게 쓰시면 된다. 근데 이 상태인데 상태로 안 보는 건 극한값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합성함수라면 여기도 상태로 봐야 돼요. 그래서 합성함수는 상태에 대한 상태로 보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결과만, 극한값만 결과로 내는 거고 그 중간 과정은 다 상태값으로 써야 돼요. 그건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할 테니까 지금은 일단 이걸 제대로 이해하세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안 그리고 이렇게 그렸으면 베타로 가고 있는데 베타보다 작은 값에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베타로 가는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선생님이 이쪽으로 가면 마치 플러스고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인 것처럼 느껴질까봐 일부러 함수를 이렇게 양쪽으로 위로 올려서 그렸어요. 어디로 가든 간에 함수 모양에 따라서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만약에 이쪽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 2로 가고 있는데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그죠? 2보다 작은 값에서 2로 가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극한값만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 상태를 말고 결과값만 이야기하면 돼요. 이게 이제 우극한과 자극한의 값이에요. 그럼 우극한의 값은 이거고 좌극한의 값은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서로 같지 않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는 거야. 아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야? 얘는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방향성이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 이쪽으로 가는 것밖에 없잖아. 그치? 저쪽에서 올 수가 없어. 따라서 그냥 얘는 수렴해? 오케이 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얘는 A로 가는데 수렴해? 어디서 왔는데?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야. A로 가는 방향이 두 개인데? 그치? 그러면 어떤 예를 들어서 얘가 3이라고 치면 A로 갔더니 3이 됐어. 그 얘기는 이쪽으로 오나 이쪽으로 오나 어때야 돼? 3이어야 되겠지. 그걸 우린 3이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3으로 온 쪽이 오른쪽에서 오나 왼쪽에서 오나 3으로 와야지 3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게 그래서 제일 중요하죠. 극한값의 존재는
반드시 뭐랑 같은 얘기야?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같아야 됩니다 라는 얘기. 만약에 이것처럼 자 1로 갈 때 극한값이 얼마야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2요. 왜 2야? 난 1이야. 그럼 우극한 2잖아. 아 좌극한은 1이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우극한도 존재하고 좌극한도 존재하지만 그건 1로 갈 때 극한값이라고 말하자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 선생님이 아까 극한은 뭐라 그랬어? 하나의 값으로 표시할 수 있을 때. 그럼 오른쪽이랑 왼쪽이 다르면 하나로 표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너는 극한값이 없는 걸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만 문제에서 우극한만 구해. 그럼 우극한은 2예요. 좌극한만 구해. 그럼 좌극한은 1인 거예요. 극한값을 구해. 그러면 극한값은 없는 거고요. 구할 수는 있지만 하나로 말할 수 없을 때는 극한값이 없는 거고 우극한만 따로 구하라 그러면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우극한과 좌극한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어때야지만 같아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이건 통으로 외우셔야 돼요. 극한 문제에서 사실은 가장 쉬운 문제가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쉬운 문제가 좀 많이 출연이 되고 있지만 극한값이 존재한다. 아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되는구나. 그냥 이게 그냥 튀어나와야 돼요. 알았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만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래요. 문제에서는 우극한, 좌극한을 따로따로 구하라는 문제도 많죠. 자, 하나 더 이해하자면 뭐야? 바로 상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극한값도 실제로는 상태로 변해요. 아셨어요? 자, 그러면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봅시다. 극한값의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에 어떤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값이 2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값이 x가 1이라고 하자.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리미트 여기 fx x를 1로 보내는 우극한에서 fx의 값을 표시하라 그러면 얘가 1보다 큰 값에서 이렇게 오는 거니까 실제로 이 위에서 이렇게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2로 갈 건데 2로 가는 뭐가 돼요? 우극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만약에 좌극한을 구해라 그러면 2로 가는 값이 더 2로 갈 텐데 2보다 작은 값에서 가고 있으니까 2로 가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값이 둘이 같죠? 같으니까 이게 결과만 쓰라 그랬죠. 결국 결과. 따라서 얘는 극한값이 2라고 쓸 수 있구나.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구나. 이렇게 극한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경우 이런 게 있는 경우 한번 봅시다. 여기가 2로 하고 여기를 3으로 잡으면 축으로 할까? 그냥 합시다. 이렇게 가고 있어. 자,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일단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알겠죠? 딱 눈에 보이죠? 그런데 조금 더 보면 1로 가는 우극한에서 fx는 얼마의 값을 갖습니까? 라는 거죠. 이게 fx. 그럼 봐. x가 우극한이니까 여기인데 여기서 요 값을 가졌죠? 요 값을 읽었더니 3이야. 조금 더 가까이 갔어. 또 3이지. 또 3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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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3으로 가고 있지. 그러니까 넌 뭐라고 쓸 수 있어? 3이죠. 3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죠. 이건 그냥 값이에요. 얘는 상태 자체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냥 3이라는 명확한 값이에요. 얘는 2로 가고 있어 라는 얘기는 실제 2는 아닌 거지. 값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결국은 2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2.01에서 2.001, 2.00001, 2.0000001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야. 그치? 근데 얘는 그냥 333333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가 아니죠. 얘는 그냥 결과로 3이에요. 오케이. 여기는 그렇지만 리미트 x가 1로 가는 좌극한에서 fx는 어디로 가고 있어? 2로 가고 있네. 2로 가고 있지만 2보다 작은 값에서 가고 있으니까 상태로 쓰자면 이렇게 쓰는 거죠. 그쵸? 그런데 결국 얼마가 될 거야? 2가 될 거니까 2로 쓰면 되겠네.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문제를 하나 얹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좀 다르게 해볼까요? 조금만 선생님이 생각해서 문제를 풀게요. 다음이 되고 하는 이건 뭐 그렇죠. 여기다가 점을 찍을까요? 여기다 점을 찍고 이렇게 함수. 이게 이제 y는 gx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요 값은 1이라고 하고, 요 값을 2라고 하고, 요 값을 3이라고 하고, 요 값을 4라고 합시다. 그쵸? 이게 gx예요. 그러니까 gx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문제에 한해서 1번 문제에 한해서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자, 그럼 1로 가는 부터 이게 fx야. 요건 이제 다른 문제로 또 낼게요. 그럼 봐. 이 얘기는 먼저 뭘 생각하라는 거냐면 합성함수인데 합성함수는 안에 거 먼저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건 t로 치환해서 해도 되는데